난이도를 올려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일단 질문 더 있는 거니, 자, 뭐 오늘 끝나고는 질문 한번 하세요. 저희 날선 이용 가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솔직히 좀 오버됐어요. 어디 다른 말 해봤잖아. 지금 약간 다른 것보다 5분씩 오버됐습니다. 그 말은요, 좀 빠듯하는 얘기예요. 잘 따라오세요. 자, 페이지는 107쪽입니다. 자, 날선 이용입니다. 자, 여기 위에 제목 보시면 순열이란 무엇일까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오른쪽에 공간이 있을 건데 여기 공간에다가 하나 필기를 잠깐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순열이라고 해서 첫날이다, 첫날. 항상 첫날에는요, 우리 항상 수학 공부할 때 집합을 처음 배울 때라던가 명제를 처음 배울 때라던가 항상 뭐 첫날에는요, 뭐 하죠? 뭐예요, 보통? 어떤 기본적인 뜻, 용어, 기호, 성질, 기본 계산 이런 것들을 먼저 쭉 합니다. 오늘도 그날이라 아마 1교시 때는 거기까지 할 겁니다. 기본적인 용어 설명, 뜻, 뭐 되는 거 성질, 기본 계산까지는 할게요. 2교시에는 관련 유형 풀어서 오늘 하루는 끝납니다. 순열. 아시겠죠? 넘기면 한 장 반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순열이란 무엇일까?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 제목이 좋아. 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만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잘 세라고 했잖아. 잘 세시면 돼요. 정말 경우의 수는요. 사실 다시 얘를 배웠다고 해서 뭐 이것만 쓰라는 것도 아니라 잘 쓰면 되는데 어차피 얘를 뭐다? 잘 세기 위한 일종의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지? 툴, 영어로 치면 툴, 도구라고.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도구의 어떤 사용 설명서, 언제 쓰는 거며 이거는 뭔지 뭐 그런 기능들을 아셔야 될 거 아니야. 그거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 문제라던가 왼쪽에 써 있을 거지만 한 번 더 제가 필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친구는 이렇게 쓰는 도구입니다. 어떻게? 자, 그리고 셋 다 영어입니다. 대신에 가운데 P 자리는 크게 쓸 거고요. 양옆에 N과 R 자리는 좀 작게 쓰면 됩니다. 자, 읽을 때는 NPR 이라고 간단히 읽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얘 있잖아요. 자, N. 이 자리에 이제 밑에 문제 보시면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어차피 지금 설명드리는 게 이 도구를 언제 쓰는지에 대한 각이야, 각. 각을 볼 수 있냐고요. 첫 번째입니다. 자, 얘는요. 이만할게요. 자, 서로 다른 걸로 밑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어떤 전체라는 게 나와 있을 거야. 쉽게 말하면 요 N자리는 전체가 몇 개인지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즉 문제에서 서로 다른 전체가 몇 개인데요. 혹시 안 보이면 여기가 돼요. 여기 학생 안 옵니다. 왜 말했지만 굳이 하드코어하게 많이 올리시는 거야. 같은 동네로. 그치? 자, 두 번째는요. 오른쪽에 R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도 밑에 문제 보시면 숫자가 들어가는 자리인데요. 어떤 숫자가 들어가냐면 이런 숫자가 들어갑니다. 역시나 서로 다른 걸로 몇 개를 뽑을 거예요. 즉 말하자면 R개를 뽑을 겁니다. 보통 이제 말하자면 뽑기 자리입니다. 자, 다시 밑에 이제 어떤 뽑기 자리가 나오면 이 자리에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운데 P. 자, 이 자리는 사실 뭔가를 넣는 자리는 아니에요. P라고 그냥 쓰는 자리인데,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게 순열이잖아요. 순열. 참고로 저 P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저 P가 뭐냐면 순열의 영어 약자입니다. 자, 순열이 영어로, 영어는 좋아하나? 수학은 뭐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하나요? 혹시 이거 뭔지 보이세요? 퍼뮤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맨 앞이가 P로 시작하죠. 이게 순열의 약자입니다. 순열 영어 단어입니다. 즉 가운데가 P라는 말 자체가 나는 순열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참고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합이라고 배울 거야. 조합은 여기 N과 R은 똑같은데 가운데 영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뭐냐에 따라 순열과 조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쌤, 알겠는 순열은 그럼 언제 쓰는 건데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배울 모든 상황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을 거야. 즉, 순열을 쓰는 각은요, 이 말 기억하세요.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할 때 쓰는 게 순열이라는 도구예요. 순서가 중요할 때 쓰는 게 순열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느낌 오는 거 있나요? 우리 다음 시간에 안 배웠지만 조합이란 거는요, 언제 쓰는 거예요? 걔는 반대로 순서가 안 중요할 때 쓰는 게 조합이에요. 오늘 걸 잘 들으시면 조합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1.3배속으로 진행할 겁니다. 다시, 순열은요, 순서가 중요할 때만 쓰는 도구예요. 즉, 순서가 안 중요하거나 이런 게 없으면 걔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보통 교재에 보시면 가장 유명한 예시로 뭐가 있냐면, 대표 예시로 일렬로 배열할 때라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보통 공부를 잘못하는 친구들이 이거를 반대로 공부합니다. 아, 순열은 일렬로 배열할 때 문제구나. 그게 아니에요. 순열은 순서가 중요할 때 쓰는 도구인데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일렬로 배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일렬로 배열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자, 이건 필기하지 마.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지. 이렇게 가끔 줄 안 서서 학교에서. 줄 설 때 있나? 급식 먹을 때. 자, 여기 이제 급식소야. 여기에 막 셀 거잖아, 애들이. 방향, 이 방향으로. 요런 게 일렬로 배열이잖아. 네. 자, 일렬로 배열할 때는 순서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네. 왜 중요하니까 새치게 내가 말하는 거잖아. 중요하니까 한 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여기 동명이 쓰는 거랑 그 다음 효주가 서는 거랑 효주가 앞에 쓰는 거랑 동명이랑 이거 두 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거고 그런 의미로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야. 얘는 바뀌면 다른 거잖아. 자,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게 순열이구나. 자, 가운데 이제 P라고 쓰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밑에 일단 한 문제 하나 볼까요? 아니, 배운 건 없지만 일단은 밑에 보시면 37번부터 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세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이번 문제는 기호로만 쓰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어제는 오늘 숙제에서 많이 보게 될 대표적인 상황들입니다. 순열 쓰는 각입니다. 자, 37번 문제에다가 먼저 한번 간단하게 좀 필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4명의 학생 중에서 여기까지 밑줄 그어봐. 이게 지금 저희한테 뭐 준 거죠, 말하자면? 위에서 필기한 n. n 자리가 무슨 자리인데? 어쩌면? 전체 자리 만나는 거야. 제 문제에 서로 다르다는 말 없는데요. 학생은 달라, 안 달라?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고지고대로 있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끔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얘 당연히 다를 거잖아. 그럼 복제가 없잖아요. 상식선에서 상식선에서 이상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자, 얘 전체를 준 거라는 거야. 즉 말하는 지금 n 값을 준 거라 보시면 됩니다. n이 4다. 두 번째, 뒤에 봤더니 몇 명 뽑겠대요? 아니, 2명 뽑겠다는 거야. 이게 지금 말은 뽑기 다리고 우리는 뭐 준 거예요? 위에서 R 자리 준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무슨 말 보이니? 일렬로 세운다. 일렬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순서가 중요한 중이에요. 순서로 말, 순서가 중요할 때다 하는 거야. 순서가 중요할 때입니다. 자, 그때 쓰는 도구가 무슨 도구라고요? 오늘 배울 순열. 그럼 자, 요 자리에 동명아 기호로 이제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기호로 풀라는 문제입니다. 기호 뭐라고 쓰면 될까? P를 쓰는데 뭐 P 뭐 4P. 그럼 자 4P2라고 쓰면 되는 거 맞나요? 이런 것도 하나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잠시 후에 이어서 이 계산법도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은 각부터 볼게요. 자, 밑에 38번도 혹시 한번 풀 수 있겠나? 비슷한 문제 맞나요? 혹시 명기라 이 문제는 기호로 뭐라고 쓰면 될까? P4. 그러니까 요때 쓰는 아이템이 도구가 순열이라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순열은 딱 요런 각입니다. 다시 한번 언제?
서로 다른 전체 5개 중에서니까 전체 나와 있고요. 3개를 뽑을 건데 뒤에 보니까 일렬로 배열. 즉 일렬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가 중요할 때 쓰는 도구라는 거지. 왜? 다른 문제는 이제 일렬로가 안 나오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럴 때는 수열 안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이 문제 볼까요? 자, 그럼 이 문제의 효주야. 지금 전체는 몇 개예요? 4개죠. 근데 가끔 그런 말을 해. 쌤, 얘는요 뽑기가 없는데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암묵적으로 얘 굳이 말하면 뽑기로 말할 수 있게 없게 있다는 거야. 자, 4개를 일렬로 배열했다는 말은 암묵적으로 몇 개를 뽑았을까요? 한 개 뽑은 거예요. 여러분 4개를 배열하는 말은 4개 중에 몇 개를 뽑은 거야? 4개 뽑은 거 맞나요? 여러분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너네 봐봐, 우리가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잖아. 4개를 다 배열할 거면 뽑는다는 말 써 안 써? 아니 뽑는다는 말 쓸 때는 뭘 뽑아야 쓸 거 아니야. 안 뽑으면 안 쓰잖아. 그런 상황이라고요. 얘 기호는 뭐야? 4P 4P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기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특히 이런 상황, 특히 이 상황을 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뭔가를 그냥 뽑기 없이 배열하는 상황. 을 많이 쓸 거고, 그럼 저희가 많이 쓰는 건 보통 좀 이게 편애를 합니다. 많이 쓰는 것들은 좀 혜택을 주잖아요. 이 혜택을 하나 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거랑 같은 기호인데, 자, 바로 요 상황일 때. 제가 언제라고요? 저보세요. 언제라고? 어차피 n과 r이 같을 때. 전체를 다 뽑을 때가 있잖아. 이럴 때 쓰는 기호입니다. 4에다가, 뒤 혹시 이거 지금 뭐처럼 보이세요? 그러니까 느낌표 같은 거 쓰면 요런 게 쓰겠다는 거예요. 얘랑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날이라 이거 외우셔야 돼. 남한테 묻지만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요거에 관한 내용 설명도 위에 나와 있습니다. 얘는 위에 가서 한번 필기를 위에 거 보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순열이 NPR, 순열이란 기호인데 특별히 N과 R이 같을 때가 있다는 거야. 이때는 이런 기호를 쓸 겁니다. 자, 왜 쓴다고요? 많이 쓰니까. 원래 많이 쓰는 기호를 줍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보시면 자, 어디에 나와 있냐면 두 번째 1번, 2번 있잖아. 2번에 나와 있네요. 자, 요 자리 볼까요? 요 자리 보시면 여기에 네모 박스 하나 칠까? 자,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 인형 맞나요? 네. 자, 지금 말하는 게 인형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라고 읽어요? 여러분 얘는 뭐라고 읽지? NPN. 얘는 N 느낌표? 자, 느낌표가 아닙니다. 느낌표가 아니라 여기 왼쪽에다가 써드릴게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읽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읽는 방법은 잘 안 써요. 이거는 N에 뭐라고 써있지? 계승이라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N의 계승입니다. 밑에 그럼 4의 계승이라고도 읽을 수가 있는지 잘 안 씁니다. 그럼 실제로 많이 쓰는 표현은요, 저희가 그 외국을 좋아하진 않지만 사실 좀 이런 말이죠. 이런 번역이 더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야. 한국말이 어려워요, 가끔은. 자, 이거 말고 이렇게 있습니다. N 뭐라고 써있지? 팩토리얼 이라고 있습니다. N 팩토리얼 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있잖아. 근데 이것도 은근히 좀 길어요. 4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이라고 읽는다는 거야. 근데 좀 귀찮아서 저희 앞으로 짧게 줄여 N팩이라고도 많이 부를 겁니다. 예를 들어 4팩, 5팩, 6팩, 3팩 이런 식으로. 이게요.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도 있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 밑에 이제 문제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44번과 45번 있잖아. 자, 이거 오른쪽에다가 그럼 저희가 반대로 요렇게 나오면요 얘랑 같은 기호도 말할 수 있겠네. 그럼 얘랑 같은 기호 같은 경우가 뭘까요? 이거 순열로 표현하면 1P1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 수열로 표현하면요 효주야 뭐라고 쓰자고요? 4P4라고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자 아직 계산 안 배웠어요. 기본적인 각 보는 거랑 용어 설명, 기호 설명하는 중이야. 계산은 그냥 바로 할 겁니다. 근데 방금 위에서 어떤 스토리 문제를 기호로 바꿔봤잖아. 이제 이게 반대로 가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 혹시 여기다가 이 기호에다가 스토리 하나 줄 수 있는 거 아세요? 저 왼쪽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했지? 전체가 몇 개 있다는 거야? 4개가 있는데 오른쪽이 무슨 자리라고요? 4개를 다 뽑아가지고 자 가운데 P는 언제 쓰는 게 P라고요? 순서가 중요할 때 대표적으로 일렬로 배열할 때 라고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다시 4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상황에 쓰는 게 요교입니다. 이해돼요? 한 번 더 해볼까? 그럼 예를 들어서 동영아 7P3 얘 한번 말로 해볼까? 여기에 무슨 자리라고요? 몇 개야 그러면? 7개 중에서 몇 개? 3개 뽑아서 P가 뭐라고요? 자 언제 쓰는 게 P라고 했지? 어떤 순서가 중요한 상황. 대표적인 예시가 뭐라고요? 뽑아서 뭐 하자? 배열하자. 그럴 때 쓰는 기호다. 반대로도 할 수 있겠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순열이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뭐 그런 거 배웠잖아. 뭐 길 찾는 문제. 그럴 때는 이걸 쓰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경우의 수로 노가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각이 다 보이면 그러니까 오늘 숙제는 다 이런 각이 보일 겁니다. 그럴 때는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 수가 있구나.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이제부터는 뭐 할 차례다? 계산을 해봐야죠. 이제 정답은 당연히 이렇게만 쓰면 안 됩니다. 이제 경우의 수니까 숫자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제 계산만 끼얹으면 우리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위에 올라가시면 밑에 2번이라고 써 있는 곳에 요 자리에 놀랍게도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써드릴까요? 자,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써볼까? 그래서 참 계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보시기에 저게 뭐식인가? 저게 지금 문자로 써있다 보니까. 근데 막상 숫자로 해보시면 별건 아니에요. 이게 문자로 쓰다 보니까 좀 복잡해진 건데 그래도 뭐 간단하게 가이드를 하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자, 이 식을 저 왼쪽에 N자리가 전치잖아요. 오른쪽 식을 보시면 맨 앞에가 뭘로 시작하지? 그러니까 전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5면 5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가운데가 다 곱하기잖아요. 근데 이제 뭘 곱해주냐면 혹시 여러분들 얘 식은 뭔지 아세요? N에서 뭐 한 거죠? 하나 뺀 거죠. 그 다음 거는? 여기서 하나씩 뺀 거를 막 곱해주는 거야, 지금부터. 예를 들어 맨 앞에가 5면요. 그 다음 뭐? 그 다음 뭐? 그걸 막 곱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언제까지 곱해야 되는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쉽게 말하면요. 몇 개까지? 전체가 알개가 될 때까지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일단은 공식이라 보시면 돼요. 요 공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밑에 문제를 보시면 아, 나 그 소리구나. 이건 별건 아니에요. 네, 생각도. 자, 밑에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40번부터가 이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계산해봐라. 자, 첫 번째 문제 10번 뭐 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41번에다가 한번 10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봐. 여러분 이 문제 4P3이야. 어디부터 출발한다고? 4부터 출발합니다. 자, 4부터 출발해서 자, 뭐 하자고요? 4부터. 자, 4부터 출발해서 뭐 하냐고요? 하나씩 빼준 거 곱해줍니다. 이거는 그냥 뭐 곱해줘요? 그냥 곱해줘요? 근데 언제까지 곱하라고요? 자, 전체가 3개가 될 때까지야. 얘 지금 몇 개예요? 그럼 스탑. 여기 정답입니다. 쉽죠?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하면 돼요. 위에는 좀 복잡하거든요. 요 말이야, 요 말. 요 말이 저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자, 자, 보시면요. 4부터 출발해서 3개까지 곱하시라는 거야. 자, 해보시면 24입니다. 자, 요거 2개 좀 풀어보시겠어요?
진심이야. 몸만 잘해야겠다. 모르겠어. 일단은 올 2학기까지는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뭔가 이제 습관 잡는 게 쉽지가 않네요. 습관 잡는 게. 자, 특히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첫날이잖아. 첫날에 밀리면 이거 대화가 안 통할 수가 있다는 거지. 저랑 이제. 자, 가볼게요. 오케이, 우리 위에 6은요. 근데 얘 정답 뭐 나왔어요? 30 나왔나? 어떻게 하자고요? 6부터 해서 몇 개까지 가라? 2개까지 내려가시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자, 그럼 얘. 자, 우리 이거 기호도 하나 배웠잖아. 자, 얘가 병이라 기호가 뭐라고 했지? 정확히 말해볼래? 뭐 팩토리얼이야. 이런 게 3팩토리얼이다. 3의 계승이다. 3팩이다. 보이잖아요. 자, 얘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나와? 앞과 뒤가 똑같으면요. 이제 이것도 따로 외우던가. 어떤 일이 생긴다? 3부터 어디까지 곱하게 돼요? 1까지. 그래서 어떤 팩토리얼은 1까지 다 곱하게 될 겁니다. 해보시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해보시면요. 그래서 비용 나오시겠죠. 그 밑에 있는 세 문제도 풀 수 있겠네. 자, 43번은 풀지 말고 44, 45만 풀겠습니다. 43번은 또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44, 45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팩토리얼은요. 자, 오른쪽에는 공간 혹시 좀 있나요? 오른쪽에다가 몇 개 더 만들어 드릴게요. 뭐 여기 1팩, 4팩이잖아. 없는 거 뭐 없지? 2팩 없죠. 그 다음에 3팩, 그 다음에 5팩, 그 다음에 이것도 구해봐.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네들을 외우세요. 그냥 외운다시피 하세요.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앞으로 제가 팩토리얼을 많이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쓰니까 기호 하나 배우는 겁니다. 안 쓰면 안 배우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결과도 그냥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보다 외우는 것처럼. 많이 결국은 시간 때문에 외우면 빨리 풀 거 아니야. 이게 하는 것보다.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팩은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거 그냥 1이겠죠. 1부터 1까지 곱한다니까. 1P 1. 자, 그럼 4팩은요. 자, 얘 한 번 더 같은 말이 4P 이상 맞나요? 자, 얘 어떻게 한다고요? 4부터 어디까지 곱해라? 보통 팩토리얼은 1까지 쫙 곱하는 겁니다. 얼마나? 24. 자, 오른쪽에 2팩은요. 얼마나 오세요? 3팩은요? 6. 자, 5팩은요? 120. 120. 크죠, 점점. 6팩은요? 77. 6, 5, 4, 4, 2, 1이니까 하나 센스 말해줄까? 위에 보시면 이게 5팩이잖아. 딱 여기가 뭐게? 600. 여기다가 또 그냥 6을 곱하시면 되는 거야. 사실 다 연결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얘 얼마다? 자, 요거는 영어 단어처럼 외우면 되잖아. 이 정도는. 요 이상은 잘 안 나오는데 요 정도는 많이 쓸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도 소개해드렸는데 43번입니다. 자, 이 문제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또 약간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 아세요? 자, 0 팩토리얼. 자, 얘랑 같은 말이 기호로 뭐라고요? 그럼 이거 기호로 뭐라고요? 순열 기호로 뭐라고요? 0P0이에요. 그럼 자, 이거 0P0이잖아. 자, 이거 말로 해석해볼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전체, 관계. 여기가? 없기, 관계. 말 돼요? 없는데 뽑아요? 왜 뭔 소리야? 자,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써드릴게요. 일단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도 제가 이제 하나 예시 보일 건데, 그동안도 그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암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는 약속이란 말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것 중에도 저런 게 없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동안 배운 것 중에도, 선생님 저런 게 어디 있는데요? 하나 보여줄까? 혹시 중1 때 이 기호를 처음 배우는 게 중1 때인 거 아세요? 이 기호 해석하면 무슨 기호예요? 해석하면 일을 5번 곱하라고. 그 당시에도 이거 배우는 것처럼 처음 배운 기호였고 이렇게 배웠잖아. 풀었다 묶었다. 이거죠. 근데 이거 배울 때 뭘 배우냐면 이걸 배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는 뭔지 아세요?
자, 이거를 이해하면 2를 5번 곱해라 그 말인 거잖아. 그럼 얘는 무슨 말이에요? 2를 0번 곱하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건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 외우지 않나? 혹시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는 그냥 외우고라 보시면 돼요. 약속으로. 요게 딱 그 상황입니다. 약속을 하면 외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 얘를 외울 건데 자, 결론부터 말하면 결론은 위에 써 있는 걸 보고 하겠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시면 요것도 위에 써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간다? 자, 위에 올라가시면 2번에서 저희가 아까 팩토리얼을 설명드렸죠? 요거는 설명드렸고요. 오른쪽에 요 자리 두 군데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0팩은 얼마다? 1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NP0 이것도 원래는 말 안 되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 OP0 5개 중에서 0개를 뽑는 거잖아. 이것도 원래 말이 안 되는데 외우자고요. 얘도 얼마? 네. 필기하니까 한번 더. 자, 요것도 묶어서 그냥 암기하시라고요. 왜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왜 외우냐면 결국은 계산 같은 걸 할 때 저희가 필요해서 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 한번 해봤고요.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또 이어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46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일명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혹은 뭐 미정계수 문제라 부르면 되나? 반대로 경우의 수를 주고 n값도 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어제가 항상 하는 말 배운 대로 하시면 되긴 합니다. n이라고 두고 하시면 되는데 자, 자 한번 제가 이 문제에 두 가지 풀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풀이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풀이는요. 아까 배운 대로 하시는 풀이 어쩌면 첫 번째 풀이는 일종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 풀이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혹시 얘를 배운 대로 한다고 치면 왼쪽에 숫자처럼 한다고 치면 태용아 얘 뭐라고 쓰면 되는 줄 아세요? 그럼 얘 일단은 왼쪽에 n이니까 뭐부터 추가하라는 거야? n부터 해서 어디까지? 여기 2개 곱하는 거 맞나요? 얘가 오른쪽에 얼마라고 써있지? 그럼 얘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푸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풀이가 방정식 문제가 됩니다. 이해돼요? 방정식 문제가 된다는 거지. 이제 반대편 2항에서 이게 방정식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해드릴까요? 그럼 얘 n값 2개 나오잖아. 선택의 순간에 둘 중에 뭐 고르시면 돼요? 왼쪽에 마이너스 5는 왜 안 될까? 아니 당연히 n자리가 지금 전체인데 마이너스 게 가능하세요? 말해보죠. 그런데 자, 두 번째 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풀 때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좀 센스 있게 풀 수가 있다는 게 센스 있게. 자, 두 번째는요. 제목을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어떤 조합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조합은 다음 시간에 그 조합이 아니고요. 어떤 적에 될 만한 조합을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야. 그럼 자, 다시 한번 이 기호를 보시면 이런 NP2라는 기호의 뜻이 뭐라고요? 어쩌면 여기부터 해서 2개를 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상황 맞냐는 거야. 뭔가 2개를 곱한 게 30 맞나요? 그리고 이 2개는 연속된 2개지. 무조건 연속된 2개라는 거야. 예를 들어 뭐 3, 2, 4, 3, 5, 4, 6, 5 중에서 이런 게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쭉 깔아놓고요. 대충 상상해 보는 거야. 가볼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2개 얼마지? 6, 이거는? 그럼 이거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사실 저거 그냥 6 곱하기 5 아니냐는 거야. 딱 봐도. 즉 여기가 6 곱하기 5 아니냐는 거죠. n자리가 얼마라고 써야 돼? 6이라고 써야 돼? 5라고 써야 돼? 이 경우 6이라고 쓰는 거 아시겠죠? 큰 걸 써야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야. 두 가지 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좋다는 건 없어요. 경우에 따라 방정식이 좋을 때가 있고 경우에 따라 이게 좋을 때가 있다는 거야. 하나씩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47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경우는 둘 중에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방정식이 좋을까? 이게 좋을까? 좋아. 얘도 약간 조합 찾는 게 빠르실까? 저도 이렇게 간단할 때 심플하니까 조합 찾으시라는 거예요. 혹시 바로 아시겠어요? 뭐 두 개 곱했는데 이거 나왔다는 거야. 뭐예요? 98이지. 이거잖아요. 이거. n이 얼마나? 이런 거는 이게 맞다는 거야. 마찬가지. 이런 거 풀 때는 뭐가 나올까요? 이것도 이게 맞다는 거야. 너희 만약에 이걸로 방정식 만들면 몇 차 방정식 나오는지 아세요? 3차. 이거 3차 방정식이야. 해보시면. 물론 풀 수 있지만 저희 배웠잖아. 이거 하시겠냐는 거야. 이런 거 풀 때는 이거를 좀 많이 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지금 몇 개 곱해요? 뭐 한 게 60이 나왔대. 혹시 병기라 뭐가 뭔지 아시겠어요? 뭐예요? 5, 4, 4. 그럼 n은 얼마나 되냐? 이런 느낌인 거 아시겠냐는 거지. 자, 그런데 49번 같은 경우는 얘는 뭐가 좋을까요? 이런 거는 좀 방정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한쪽에 숫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럴 때는 약간 방정식을 세워서 좀 푸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거 한번 해볼 시간 드릴게요. 자, 요거. 그러니까 저희 대입생에 가보시면 또 이런 문제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복잡한 애들이가 방정식을 세워서 푸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49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아직 별거 안 했어요. 아직 지금 도입부인데 말했잖아. 첫날이라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늦게 와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49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9번. 자, 한번 여러분들 식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같이 가볼까요? 자, 먼저 왼쪽에 있는 NP2. 자, NP2는요, N부터 해서 2개까지 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NP3은요, N부터 해서 3개까지 가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3차 방정식인데, 여기서도 이제 못 푸는 친구들 특, 이걸 또 막 다 전개해가지고 막 또 난리 치더라고요. 자, 그러지 말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 전개하지 말고, 얘를 반대편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순열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나면요, 원래 순열은요, 조금 나름 예쁜 구성이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연달아 쫙쫙쫙 내려가는 거잖아. 혹시 보시기에 지금 혹시 뭐가 보이는 거 하나 없어요? 이런 걸 저희가 어려운 말로 공통인수라고 부릅니다. 공통인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이걸로 인수분해 혹은 이렇게 묶어주시라는 거예요. 약간 이런 마음가짐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전개하는 게 인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할 만하면 이거를 그냥 묶으면 훨씬 빨라요. 뭘 전개하냐. 그리고 뒤에다가 뭐 쓰면 돼? 이런 남는 것들 쭉 쓰면 되겠죠. 이거 얼마죠 계산하면? 자, 이거 만드는 분들 N-10. 이거 못하면 중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냥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요거 남는 거 묶어주는 거잖아. N-2-8까지 묶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이 0인 상황이니까 는영 하시는 거 맞나요? 1학기 때 3차 방정식 풀어봤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얘 풀어보시면 n 값이 하나, 둘, 3개 나옵니다. 자, 선택의 순간 뭐 고를까요? 자, 문제를 다시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0 되면 안 돼. 0은 애초에 말이 안 돼요. 전체 연기 안 되나. 1은요? 얘는 왜 안 되지? 전체 중에 3개를. 오른쪽이 이미 2개, 3개인 거 알고 있잖아요. 제가 아마 잠시 후에 필기 하나 더 도와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써드릴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하나 필기 드릴까? 우리가 오늘 이 기호를 배웠는데,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관계가 하나 있다는 거야. 무슨 관계? 일단은 둘 중에 반드시 어디 쪽이 커야 돼요? 기본적으로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같은 건 돼요.
팩토리얼. 같은 건데 오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인데요. 전체인데. 그리고 당연히 둘 다 0보다는 이상이 돼야 돼요. 음수는 안 돼. 0까지는 되는데 아까 00 봤잖아. 0까지는 돼요. 음수는 안 되는 이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해하세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해하자고요. 그래서 여기 맞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는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밑에 자 50번 문제입니다. 자, 50번, 51번 요 두 개 풀어볼까요? 또?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의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전부 다 계산 문제예요. 아직은 뭐 스토리 같은 거 없잖아. 계산 문제. 이거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자, 한번 조금만 템포 올릴게요. 오늘 늦게 시작해서 조금 진도를 빨리빨리 안 하면 아마 2시까지 꽉 채워도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50번입니다. 혹시 이 자리, R 자리 뭔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5P 같은 말이 뭐라고 했지? 5P 5니까 R 자리가 뭐라고요? 뭐라는 거죠? 기호 하나 외웠습니다. 자, 밑에 쌤 이걸 어떻게 풀어요? 그 위에 눈치 빠른 위에 막 공식 하나 같은 게 쓰이는데 그거 쓰는 건가요? 공식 안 쓰고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어떻게? 너네가 팩토리얼 뜻이 뭔지 알지? 도와줄래요? 3팩은 풀었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곱하라고요? 3부터 1까지 쭉 곱하라는 기호입니다. 자, 위에 8팩은 8부터 어디까지? 1까지잖아.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약분 내는 거 아세요? 약분이 나갔어요. SLD가. 특히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끼리 뭔가 할 때는 이렇게 지워질 때가 많다는 거야.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구조상 지워져. 어차피 이 말 어때? 작은 쪽이 날아가요. 작은 쪽이. 큰 쪽의 일부가 남고 작은 쪽 날아간다는 거야.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이거 맞나요? 우리 이거는 기호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PR 써야 저거 나오지? 맨 앞에가 8이니까 8이고요. 얘 지금 몇 개예요? 5개니까 R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창한 거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외우지 말고 그냥 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런 애들이 1, 2등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조금만 설명 이해를 잘 하는 거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시겠죠? 자, 밑에 마찬가지 문제니까 풀어보시면 되는데 위에 올라가시면 제가 설명 안 드린 공식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설명하면 말은 많았지만 기본적인 내부들은 너무 다른 겁니다. 말은 참 많았어요. 투머치. 자, 여기 사실 이게 방금 본 글씨 맞나요? 사실 이제 방금 보신 그렇게 해보시면 실제로 얘랑 같다는 거예요. 증명하지 않을 건데 솔직히 이 공식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필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사실 몰라도 딱히 못 풀만한 문제는 없다는 거야. 몰라도 막. 근데 일단 이런 공식도 하나 있고 한번 해보기는 할까요? 그럼 오른쪽에 공간이 있지. 요거 한번 연습 잠깐만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5P3 오른쪽에 이걸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럼 얘랑 같은 식이에요. 5P3을 저렇게 바꿀 수 있는지. 자, 구조를 잘 봐. 분모 자리에 M 빼기 R 팩. 얘네 두 거 뺀 거를 팩토리를 쓰면 되고 분 자리에 M 팩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도와주고 분모에 뭐 쓰면 돼요? 2팩 분의 분자에 요렇게 이제 일단 바꿀 줄 알면 그 좋은 거잖아요. 요렇게 바꾸시면 되는 영입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장 가서 이제 본 게임 이제 다음 장부터가 본 게임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연습 게임이고요. 이제부터 본 게임 나오는데 나가기 전에 왼쪽에 있는 네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라서 여기까지만 해보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54번부터 본격적으로 이 수녀를 이용해서 아까 아마 앞장에서 풀어본 적 있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기호들을 이용해서 이게 도구야, 도구. 셀 때 쓰는 도구니까 얘네들 한번 이용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혹시 54번 앞장에 그 문제로 보이시나요? 첫 번째 문제 어떤? 자, 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녀를 쓰는 각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장. 5명의 학생 중에서 이게 뭐라고 했지? 전체. 구요. 뒤에 보시면 3명을 뽑아서
뽑기 나오죠. 뒤에 보시면 얘네들은 뭐 하겠대요? 일렬로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렬로 세운단 말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란 말로 기억해야 돼. 그래야 다음 시간에 조합도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순서가 중요할 테니까 딱 뭐 쓰는 각이다? 순열 쓰는 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기호로 쓰면 뭐죠 이게? 이제 계산도 할 줄 알겠네? 이거 어떻게 한다고? 5부터 해서 몇 개? 3개니까 얼마? 60까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구처럼 쓰시면 됩니다. 아이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각이 나오면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이 안 나오면 안 쓰고요. 아시겠죠? 그 밑에 있는 55번, 56, 57도 다 수열 관련 내용들인데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씩 상황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해석을 좀 잘 해야 돼. 이거 순열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다시 한번 위에 보시면 55번에 얘 지금 전체 몇 명이에요? 6명 중에서 뒤에 읽어봤더니 회장 1명, 총무 1명 즉 그 말은 총 몇 명? 2명 뽑겠다는 거네. 근데 이번 문제부터는요 일렬로란 말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그래서 공부할 때 일렬로가 수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렬로는 수열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얘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라고. 얘 순서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중요해. 혹시 이거 중요한 거 아세요? 어떤 단어 때문에? 얘 지금 2명을 뽑긴 뽑는데 명확하게 어떤 말 했었니? 이거는 여러분들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이건 중요하죠. 안 중요하면 이거 따라할 이유가 없잖아. 이 말 자체가 순서가 중요하다를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자 여기 자 회장 혹시 누구 회장 할래요? 여러분? 희도. 총무는 우리 저기 태용이가 넣어줄게요. 자 이 말 봐. 태용이가 회장하려 그러면 너가 희도가 총무하고 이 말이 같은 말인가요? 아니요. 다른 말이잖아. 그 말은 순서가 중요한 같은 말. 그래서 지금부터는 순서가 중요한 상황들이 나올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순서가 안 중요한 상황은 어떤 느낌이에요? 역시 다른 반에서 참고로 이 문제가 중학교 문제예요. 중학교 때 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순열을 안 배우고 풀긴 했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풀 수 있긴 한데 혹시 순서가 안 중요한 상황에 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2명 뽑는데 이렇게 보면 순서가 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게 아니라 이 말 어때요? 그냥 대표 2명. 그냥 대표 2명은 순서가 중요할까? 또 말해볼까? 저희 반 대표 동명이랑 효주입니다. 이 말과 저희 반 대표 효주랑 동명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인가요? 이건 같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회장 총무처럼 톡 집어준 게 아니라 둘은 문서를 묶어 말하면 이건 순서가 아닌 게 아니라 이때 쓰는 게 무슨 교훈인 줄 알아? 이때 쓰는 게 다음 시간 얘기야.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 하는 느낌을 기억하면 좀 비슷하게 하면 돼요. 기호만 바뀌어요. 기호만.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할 때는 P를 쓰는 거야. 순열. 순서가 안 중요할 때는 조합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순서란 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되겠어? 정답이 6P가 된다는 거지. 계산하면 얼마? 6 곱하기 30까지가 있다는 거야. 자, 밑에 56번입니다. 자,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 앞장에 보고 왔잖아. 자, 6명 학생을요. 자, 요게 전체죠. 자, 얘 지금 뽑기가 없지만 현주에 한 번 더. 얘 뽑기 있다는 거야. 몇 명? 6명을 뽑는 거죠. 6명 뽑기. 그 너희가 보통 평상시에도 이렇게 할 때는 뽑기란 말 안 써요. 얘도 그런 거고 뽑기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뭐 했다? 일렬로 배열하세요. 그 문제니까 기호를 뭐라고 쓸 거는데 여기 6P6인데 같은 말이 뭐라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 팩토리얼을 얘는 별표를 칠게요. 저희가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상황 중 하나가 이 상황이라서 하나 암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6명을 다 배열하는 상황 맞나요? 자, 앞으로 뭔가를 제가 배열해라.
그러면 뒤에는 뭐 붙이면 돼? 팩토리얼 붙이는 거야. 다시 예를 들어 4명을 배열해라. 뭐 붙이면 돼요? 4팩. 3명 배열해라. 그렇게 쓰라는 거야.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기호 주는 거야. 많이 쓸 거니까. 제가 배열해놓으면 팩토리얼 쓸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잠깐 쉴게요. 자, 57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예 그냥 싹 바뀌었네요. 스토리가. 자, 서로 다른 4개의 관광지를 한 번씩 방문하는 일정 계획을 세울 겁니다. 세울 수 있는 계획 몇 가지인지 그런 문제입니다. 혹시 이 문제도 순열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순열의 각을 이번 숙제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게 순열의 각을 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호를 쓰면 되는 거예요. 같이 가볼까? 예측은 서로 다른 4개의 관광지의 전체겠죠? 전체. 자, 예측 역시나 뽑기란 말이 없잖아. 근데 우리 뽑기 알 수 있게 없게. 몇 개 뽑아요? 이거 4개 다 뽑는 거 아세요? 어떤 말 때문에? 한 번씩 정할 때 우리 알 수 있어요. 한 번씩. 자, 한 번씩 이 말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뭐다? 4군데를 다 방문하겠다는 얘기니까 4개를 뽑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자, 얘 지금 역시나 일렬로 그런 말은 없잖아. 이게 순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즉 순열인지 조합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순서가 어떤 말 때문에? 잘하네요. 어차피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일정이란 말이 좀 뉘앙스가 순서가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일정이란 말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정을 경복궁 갔다가 수원 화성을 가는 일정과 수원 화성을 갔다가 경복궁 가는 일정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건 다른 거잖아. 어쩌면 일정이란 저 말의 뉘앙스가 더 순서가 중요하지 않냐는 거야. 그럼 얘 정답 기호로 뭐라고 씁니까? 4팩. 얘도 4팩이라는 거지. 4피사를 돌리면 이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 내용입니다. 저희 쉬는 시간 끝난 다음에 이어서 유형 문제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유형한 전략이 있을 거예요. 이해도 하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도구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우리 상호는 숙제는 자리 맞춰요. 상호야, 너 지금 뒤늦게 들어왔는데 뭔 소리인지 좀 눈치